The world's biggest YouTube stars told us they're burning out because of the unrelenting pressure to post new videos. Today's upload is a commentary video about this article that in 제가 아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작년에 급성장을 해서 월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막 발생을 했는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에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수익부터 공개할 텐데, 여기 보시면 9월 한 달 동안의 수익이에요. 보시다시피 3,258만 원. 그냥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만이라서 1억이거든요, 수익 추정. 네, 저번 달에 이제 천회짜리 수는 내가 잘 없어요. 그리고 하기 때문에 계좌랑 그 천회짜리 수는 잘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사저널 이코노미 이기욱 기자입니다. 예, 저는 하나은행 송정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본 일화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오늘 주제는 정말 핫한 주제라고 들었는데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머니방위대 오늘의 주제는 유튜버 과세의 모든 것입니다. 네, 유튜버 과세의 모든 것. 제가 사실 어제 이 주제를 미리 전달받고 정말 저도 관심이 가가지고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요. 세무사님은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에 유튜버가 몇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최근에 기사를 본 기억은 나는데요. 10위권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위까지는 기억나지는 않네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10위권 안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없다가 장래희망이 조사하는 직업에 2018년부터는 5위로 진입을 하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무려 3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TV보다 모바일 등을 통해서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광고 시간이 같이 움직이면서 고수익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직업으로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일반 직장인 이상의 소득은 물론 몇십억대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급증을 하면서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유튜버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임방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대도서관. 조성모, 내가 조성모. 그 다음에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펭수가 생각나는데요. 신이 나, 애템 신이 나, 어이. 당연히 이분들도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대도서관 펭수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펭수를 중점으로 얘기해 볼게요. 펭수는 EBS 연수색 신분으로 알려져 있죠. 펭수가 EBS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200만 유튜버인 펭수의 경우 월급의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요즘은 TV 광고 출연도 많아지고 있죠. EBS 소속이 아닌 개인으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도 당연히 사업소득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펭수는 연초에 저희 직장인들처럼 연말정산도 받아야 하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시청료의 개념으로 머니방위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는 도네이션을 하는데 이런 그 기부금이라 해야 되나요? 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혹시 따로 그것도 내야 되는 건가요? 시청자들이 BJ에게 보낸 별풍선은 BJ가 환전을 하게 되면요, 방송사에서 일정 수수료와 사업소득세로 3.3%의 세금을 떼고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고요. 1년간의 소득에서 다시 정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밑에 뭐 화면 같은 걸로 후원 계좌를 올려놓고 여기다 이제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직접 받는 후원금 같은 경우는 과세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개별적인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라면은 세법에서는 대가 지불 없이 받은 거로 간주가 돼서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고요.
추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추적이 이거는 어렵지 그냥 않아요, 근데? BJ가 주는 거는 네. BJ한테 별풍선을 시청자들이 이렇게 쏘는 거는 시청자들이 별풍선 산 거를 가지고 네. 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돈을 대신 받는 거거든요, 대가로. 근데 그거랑 별도로 본인이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거는 어딜 통해서 주는 게 아니죠. 본인 계좌로 그냥 받는 거는 그냥 제가 기자님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아요. 축의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인별로 뭐 100원, 200원 준 거를 다 인별로 증여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뭐 1억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죠. 사회관념상 너무 벗어나는 범위다. 근데 100원, 200원씩 주는 거는 그러면 뭐 그거를 증여로 본다라고 해도 추징을 할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뭐 구독자분들이 가장 아무래도 관심이 가질 만한 게 이제 유튜버들이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버는지 그런 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사이트 출처는 자료 출처는 이제 소셜 블레이드라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거에 통계를 내는 사이트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는 연간 최대 추정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순으로 국내 유튜버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채널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72억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추정이 되고 이제 뭐 유명한 키즈 유튜버인 보람튜브 국내 채널하고 중국 채널을 합치면 약 48억 원 정도가 이제 연간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제가 유튜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보람튜브가 하도 TV에 많이 나와서 그 보람튜브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준비를 참 많이 하셨네요. 네.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사이트 다니면서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많이 주워왔습니다. 네. 전 수줍어 하시면서 뭔가 많이 주우셨네요. 수줍은 이 기자님. 네. 네, 수줍은 이 기자. 네. 이제 송지영 세무사님은 이름이 이제 송지용이시니까 이제 뭐 송드래곤이라고 제가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줄여서 송드라고 어떻게 제가 불러도 괜찮을까요?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의 수익이 이제 뭐 수억 원에서 이제 수십억 원대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이제 내고 있나요, 유튜버들은? 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예인으로 치면 소속사 개념인 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벌어들이는 유튜버 수익은 해외로부터 직접 통장을 통해서 지급받음에 따라서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과세 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통장을 통해서 직접 돈을 받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과세 당국이 일일이 번번이 찾아내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다른 대안 같은 건 없나요? 그렇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해외에서 국내로 1만 불 이상 자금이 생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 자료로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신고된 소득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은행에서 통보받은 외환거래 DB 중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케이스를 정밀 분석하여서 약 90여 개국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이자 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뭐 1만 달러 이하로 그렇죠. 돈 이제 수익 발생하는 유튜버들도 다 밝혀질 수 있는, 있고 네. 뭐 1만 달러 연간 1만 달러 이상 버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통계가 잡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고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도 난 것 같은데 지난달 말쯤이었나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세금을 이제 뭐 탈세를 하다가 걸려서 과징금이 징수받았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어요? 네, 유튜버들 세무 신고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글로부터 받은 수익을 본인 계좌가 아니고 타인 계좌로 이용해서 받거나 시청자들에게 받은 별풍선 결제 금액이나 구글 수익 금액 외에
소액 해외 광고 대가 같은 경우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 또한 사업에서 사용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필요 경비 등으로 처리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내야 될 세금에 추가해서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뭐 가산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한 금액의 20% 정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날짜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뭐 대략 1년 기준으로 하면은 9%에서 1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급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벌어갖고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액수가 한 달에 2천 정도 벌었다 치면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건가요? 뭐 2억이 넘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법상 세율 구간이 유효 세율이 한 30% 정도라고 만약에 예상을 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6천만 원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20%. 그럼 1,200만 원 무신고 가산세에다가 그 밝혀진 날로부터,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까지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 신고 금액에 이제 1년이면은 그게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이 더 지나가면 10%더 붙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밝혀지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야 되는 6천만 원에 1,200만 원에 그다음에 1년 하면 뭐 10%라면 600만 원까지 더. 그러니까 그냥 1년 뒤에 밝혀지면 한 30% 정도. 그러면 2천만 원. 최소 그 정도. 2천만 원을 더 내야 돼. 어마무시하네요. 그 정도 세금 내면 그 정도 벌면 뭐 부럽네요. 이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유튜버 관련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그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둘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부가세 신고입니다. 단 MCM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로부터 받은 유튜버 수익은 국외 제공 인적 용역으로 분리가 돼서 영세율 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될 부가세 부담은 따로 없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가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방송을 위해 구입한 장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유튜버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BJ나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국세청에서 소득 대비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에 따라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기장 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겼는데 그 PPL이라고 하죠. 방송에서는 PPL이라고 하는 게 유튜버들도 이제 요즘에 별도로 개인 광고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뭐 후기를 작성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도 어쨌든 광고주로부터 받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유튜버 수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받은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는 유튜버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펭수가 뭐 광고를 찍으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거랑 동일한 네, 그렇죠. 팽하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신고를 해서 세금 폭탄에 맞지 않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 외에 조금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버 수익이 적을 때는 사실 뭐 원세나 가산세 등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업자 신고를 안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수익이 언제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 유튜버 사업 수익의 특성상 한 번 뜨면은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그 수익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셔서
추후의 신고가 아닌 장부 기정 등을 통해서 실제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경비 등을 다 공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익 금액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절세 측면에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랑 조명이랑. 네, 요즘 초등학교 장래희망 순위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이제 뭐 가수, 연예인을 제치고 유튜버가 3위까지 올라설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흔히들 이제 유튜버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오해도 하고 있는 것 있으셨는데 이번 주제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이 해소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유튜버 꿈나무분들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튜버분들, 오늘 송득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챙겨서 세금 부분 확실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방에 되는 유튜버 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